저는 지금부터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3명의 사이코패스들과 사이코패스 여성 범죄자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봐봐요, 피디님. 만약에 저를 기계가 빠르게 나와요? 제가 만약에 살해를 했더라면 아예 일면식 없는 분을 그렇게 살해한 거 아니었어? 과연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이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적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저는 알바는 안 하고 일반적인 대학생입니다. 진단서 내용을 보니까 다른 반사회성 회원분들에 비해서 냉소성이 좀 높으신데 이 냉소성이 높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저한테 피해만 안 주면 뭐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진단서에 보니까 문장을 만드셨더라고요.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나에게 큰 이득을 주는 친구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한 번도 친구들을 생각한 적 없어서 뭐라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본인이 작성하신 문장 완성 검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저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그냥 정면 보면 돼요? 저는 뚜기라고 하고요. 완전 반사회까지는 아니고 반사회적 경향이 있다라는 점수를 테스트에서 받았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반사회적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편에 사이코패스와 동거하기에 나왔던 김선화입니다. 지난 1편 댓글들은 좀 보셨을까요? 네,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번뜩 떠오른 건데, 힘내라 김선화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들이 있으셨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서 굳이 저한테 득이 될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득이 되는 일이 있을 때만 잘 움직이기 때문에 저한테 굳이 되는 득이라면 반사회가 하나의 진짜 정신적 장애로 받아들여지는 거? 그러면 오늘 범죄 분석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1편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선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저의 기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추구하게 된 이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분석할 첫 번째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이은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 이은혜의 남편 피해자 윤 씨가 다이빙 후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이은혜와 그녀의 내연남 조연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전에도 2차례 윤 씨를 살해하려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보험금을 노리고 윤 씨를 구조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줘야 되거든? 200만 원? 그리고 오늘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이은혜의 범행 수법과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은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일까요? 네. 일단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가져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아시죠? 3가지 요소. 3가지 요소를 저는 이은혜가 다 충족한다고 생각해요. 3다리 이론을. 그래서 반사회성 인격장애냐? 라고 물었을 때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후천적 반사회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이은혜가 어릴 때 TV 나올 때는 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는데 성인 돼서도 그렇고 중학생 때부터 일탈 행동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후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환경이 워낙 불우했다 보니까 생존이 최우선인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랄지 그런 부분이 덜 성숙한 후천적인 반사회라고 봐요. 3명의 반사회성들은 모두 이은혜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아는 세다리 이론에 따라 이은혜가 반사회성일 거라 주장했고, 뚜기는 불우한 가정 속에서 그녀가 후천적 반사회성으로 성장했으리라 추측했습니다. 버터는 어린 시절과 비교해 이은혜가 후천적 반사회성일 거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은혜의 범행 수법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바보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인간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라면 고인이 되신 윤상혁님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시도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지 못하고 타겟을 놓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제가 만약에 살해를 했더라면 몇 번 하고 바로 다음 타깃으로 갔을 텐데 굳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왜 굳이? 그랬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봐봐요 피디님, 만약에 저를 죽여야 8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오늘 시도했어요, 실패했어요. 다음번에 또 시도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도 저를 계속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 증거는 계속 남아있고 과거에? 전 첫 번째 실패했을 때부터 엄청 주저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보통은 그러니까 저희라고 그러지는, 그러니까 주저가 아니라 저희는 증거를 생각하니까, 저희는 증거를 생각하니까 그걸 질질 끌지 않았을 거예요. 질질 끌었다는 건 질질 끌게 만든 이유가 있었다는 거라고 추측을 하고, 저는 조연수를 더 검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항상 이현의 옆에 조연수가 있었잖아. 조연수한테는 기다리기 귀찮지. 계속 이현의 남자를 찾고 또 타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기 너무 귀찮잖아. 아니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남자애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그건 아무도 주목을 안 하지? 미디어가 그동안 조명한 내용과는 달리 3명의 반사회성들은 조연수를 주목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연수가 그간 알려진 대로 단순 조력자가 아니라 이은혜 이상의 설계자이자 살인범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반사회성들은 왜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아까 언니가 반사회적인 애들은 어릴 때부터 남한테 위험한 일 시키고 막 이거 해봐 이런다고 했잖아. 조연수랑 이은혜가 정말 그런 운명 공동체? 이런 관계였다면 이은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전화한 것도 조연수가 야 너가 전화해봐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세상이 조연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주목을 안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어떤 세상의 내연남이 내 여자친구가 결혼한 남편이랑 같이 놀고 싶겠어요? 아니 근데 애초에 조연수가 이은혜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윤상혁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지 않을까? 막 꼬셔가지고. 그냥 둘이서 가출 팸때 했던 거랑 똑같이 이은혜가 남자 꼬셔서 돈 벌어오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 그거를 성인 돼서도 계속 한 것 같은데? 윤상엽 씨를 진짜 죽일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윤상엽 씨를 다이빙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여행이었다면 굳이 이은혜가 자기 내연남 조연수를 두고 굳이 윤상엽 씨를 데리고 갔을까? 그 여행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만들어진 느낌? 저라면 그러겠어요. 제가 내연남이 있고 얘는 죽여야 할 타겟이야. 근데 나 여행 가고 싶어. 그럼 얘 안 데려가죠. 얘를 왜 데려가요? 재미가 없는데. 네, 저였어도 남편은 안 데려갈 것 같아요. 여행이라면 그냥 내연남이랑 둘이서 떠나지 굳이 남편을 왜 데려간지 모르겠고. 두 분이랑 의견이 다른데 장난감처럼 데리고 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일진들이 그 반에 있는 조용한 친구 하나 괴롭히는 것 같은? 그랬던 걸로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만만한 애 하나 같이 데리고 가서 갖고 노는 느낌일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이 돼요. 다음으로는 부산 또래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정유정에 대하여 분석해보려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영상을 보면 지나치게 태어납니다. 과외교사를 구하는 모바일 앱에서 피해자를 만난 정유정은 처음에는 학부모로 속여 과외를 부탁했고 학생으로 위장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고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었습니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이전 단연간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유정과 그녀의 범행에 대해 반사회성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정유정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생각하실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분노도 장애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생활을 5년 했다고 들었는데 사이코패스 이런 걸 떠나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저는 반사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른 거지. 저는 그냥 오타쿠가 5년 동안의 히키코모리 생활 끝에 본인의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근데 난 진짜 정유정은 헷갈려. 그냥 중2병 갔다가도 100여 차례가 넘게 그랬다는 부분에서는 보통 100여 차례나 사람을 칼로 찌르려면 보통 격앙된 감정이 아니고서야. 저는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됐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난 모르겠어. 그 정도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적이 없어서. 근데 그게 일반인이 가능한가? 110여 차례 찌르면 자기 팔이 아프겠다. 아니 근데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됐으니까 자기 팔이 아프든 말든 그냥 계속 찔렀겠지. 자기 화가 풀릴 때까지. 근데 그 아니 무슨 화가 났는데?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예 일면식 없는 분을 그렇게 살해한 거 아니었어? 그 언니가 말하던 대로 막 추리나 살인 같은 거에 흥미가 있었다고 했잖아. 자, 나는 진단을 받은 반사회성이야. 내가 살인을 하기 전에 과연 부모 중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2시간 동안 징징대며 될 것인가? 했을 때 그 나 좀 말려주세요 같은 말 아니야? 부모님한테 해서 나 사람을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응. 그건 진짜 일반인 아 진짜 일반인 같아. 나 전화할 생각조차 안 하는데? 맞긴 해. 나만 알아야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한테도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살인을 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보면 나는 살인하기 싫어요 같은 2시간 아니었을까? 살인하기 싫어요? 왜? 말려주세요. 진짜 감정이입이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해. 되게 일반인 같으면서 되게 일반인이 못하는 짓을 했어. 정유정 사건이 섬뜩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살인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걸음. 반사회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게 시신이 든 캐리어인가요? 그러면 좀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그렇게 끌고 간 게 아닐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한 일반적인 상황의 연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까 말한 아드레날린처럼 격앙된 거죠. 굉장히 흥분된 상태고 그러니까 더 과한 리액션? 그 사람이 만약에 일반인을 연기했다면 그냥 나는 여행 가요, 여행 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이미지로 보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네, 이걸 수도 있고 드디어 나도 뭔가 해냈다 라면서 기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나도 뭔가 한 건을 해냈다 이런 느낌? 내가 오타쿠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약간 너 말에 좀 동의되는 것 같아. 보기만 하던 그 행위를 직접 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나는 근데 아무리 히키코모리 5년 동안 뭘 봤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드나? 우리가 지금 정유정을 일반인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정신 건강한 일반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정유정이 뭔가 성과를 이뤄낸 게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니 근데 그럼 전화는 왜 했냐고 그 전에. 아빠한테? 응. 아니 그냥 지 도와달라고 전화한 거지. 자기도 좀 무서웠지 않았을까? 좀? 행동에 옮길 생각을 하니까? 앞선 이은의 사건에 대한 분석과 달리 정유정을 바라보는 반사회성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반사회성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유정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도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6월 7일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정유정은 강호순보다 높은 점수인 28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파일러들은 정유정이 청소년기 범죄가 없었다는 점,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높은 점수가 나왔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소년의 시간 보셨어요? 정말 어린 13살 정도 되는 남자애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데 알고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서 학습한 반사회적인 행동을 실제 현실로 옮겨버린
애였던 거예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사회가 아닌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우리가 공감이 안 되는. 맞는 것 같아. 제가 그 소년의 시간 볼 때 이거 반사회적인 내용이래 하면서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한테 아무런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반사회 나오는데? 만 하다가 그냥 드라마가 끝났어요. 정유정도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사이코패스. 정말 위험한 건데, 네,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해요. 미디어가 송출해내는 사이코패스는 살인에 미친 방송이 자꾸 내보내니까 그걸 계속 정유정이 보고 학습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사이코패스는 자기를 위해서라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인을 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일단 살인을 하면 자기가 피해가 되니까 깜빵도 가고. 저희는 저희의 통제를 잃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가장 중요한 내 통제권이 교도관한테 넘어가는 건데 저는 그걸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지? 나도 내 감정에 휩싸이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 자유까지 뺏기면 전 진짜 싫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노라는 감정도 쉽게 느끼지를 못해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가요. 혹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자가 등장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나아간 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이미 예전에 히키코모리 문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고 저희 나라도 죄송해요. 우리나라도 꽤 많은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정유정처럼 한 건씩 하고 내가 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범죄자가 갑자기 우후죽순 쏟아진다는 소리로밖에 안 나요. 마지막으로는 전남편 살해의 가해자 고유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5일 제주도 모 펜션에서 고유정이 전남편인 강씨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훼손해 여러 장소에 유기했고 무기징역을 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웃들에게 평범한 여자였던 고유정. 사실 그녀는 체포의 순간까지도 뻔뻔했던 살인마였습니다. 고유정은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반사회성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질문지에서 여러분 이런 답변 주셨는데요. 오늘 다룰 범죄자 중에 고유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가장 비슷하다는 말씀 모두 해주셨어요. 맞나요? 비슷하다라고 말한 건 막상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도 저 정도까지는 행동할 것 같다라는 거지 제가 고유정처럼 어떤 가해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비슷하다는 아니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기들을 구매하고 내가지고 버렸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라도 물론 범죄는 아들일 거고 아들한테 막 물감놀이를 한다라는 말도 할 것 같고 졸피뎀도 구매할 것 같고 무기 구입 단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것 같아. 아니 CCTV가 보이는데 왜 대놓고 구매를 하죠? 차라리 막 본가에 가서 공고를 챙겨 오다는가 오래전부터 계속 차근차근 준비를 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유정이 평소에는 주변에 굉장히 싹싹하고 밝은 이미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에게만 폭발적인 분노를 보인다든지 그런 성향이었대요. 근데 저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저의 체면이나 뭐 돈벌이 이런 게 달렸을 때는 제 감정이나 분노를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워요. 가족들은 어차피 내가 무슨 난리를 피우든 어쨌든 혈연이잖아. 어차피 나를 떠날 수 없잖아. 이런 마음이 무의식에 있나 봐요. 고유정이랑 저희가 약간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고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옆방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한테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 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도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냥 말할 것 같긴 해요. 잠시 여쭤볼게. 친아들이었어요? 아니면 의붓아들이었어요? 친아들이요.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 라는 말이 그 아이를 배려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당연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냥 당연하게 말하는 말 정도 같아.
할 수 있는 말. 근데 내가 뭐 배려해야겠다, 실제로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난. 아, 그럼 진짜 물감놀이스럽다는 생각으로 나 물감놀이 같은 거 했지 하는 멘트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너는? 그래도 어린애니까 사실대로 말 안 하고 대충 돌려서 말해줬다고 생각했어. 뭐 사실대로 말할 생각을 한 게 더 사페 아니야? 더 사표 아니야? 근데 난 고유정이 나르시즘이 좀 있었다고도 생각해. 약간 자기가 만들어놓은 스토리? 계획? 그게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폭발해버린 거잖아. 엄청 통제적인 것 같아. 자기 맘대로 안 되면 폭발하고. 그럼 나르시시즘이 나쁜 건가요? 그걸 좋게 이용하면 자존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과했죠. 그러니까 남을 통제하려는 방법이 아니라 나부터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고유정은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하면서 남만 통제하고 싶어 했던 사람 같아요. 오, 진짜 나르시즘. 반사회성 모임은 기질적인 반사회 성향을 억제하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임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타고난 특성을 고려할 때 고유정의 행동이 어색하거나 기괴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고유정의 뻔뻔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태어난 얼굴로 제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고유정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 연기를 혼자 거울 보고 몇 번이나 연습했을까 궁금해요. 왜냐면 자기가 이미 당한 것처럼 뭐 문자도 보내놓고 이렇게 했으면 아, 나 좀 잡히면 내가 뭐라 하지? 아,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당했는데? 이게 몇 번이나 연습한 대사일까? 웃겨요. 아, 나 근데 거기서 약간 진짜 좀 바보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 진짜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으면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거든요. 맞아.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를 체포하러 왔어요. 네? 제가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황당하다는 듯이 반응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고유정은 왜요? 그러니까 내가 뭘 걸렸어요?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당했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경찰은 증거를 뭘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좀 재발절인 걸 너무 티냈다? 이런 말 있어요? 발연기 같지 않아?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 들켰을 때 표정 같아. 너무 티나게 말했지 않나? 뭐 연기는 발연기인데 그걸 떠나서 진심으로 당황함이 섞여 있어요.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잡힐 줄은 몰랐던 것 같아. 맞아. 그것도 약간 나르시즘인가? 연습을 하긴 했으니까 그 말을 해야 돼. 자기도 예측을 못한 거지.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잡힐 줄은. 이렇게 고유정과 같은 범죄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저희를 위한 복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뭔가 계속 알려주고 저희는 주입식 교육이 되게 좋거든요. 알려주면 기억하고 해내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같죠. 약간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감도 가능하게 된 건데 그걸 계속 알려줄 수 있는 뭐 센터라던가 뭐 심리상담센터도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반사회성을 적어놓은 심리상담센터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위한 툴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너무 잉여롭게 방치되고 있는 반사회성을 띤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도와줘도 자기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인의 노력이 일단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 간의 예의나 대화 방식이나 리액션 같은 것도 자기가 일단 다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더 나은 반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반사회? 만약에 오늘 분석한 범죄자 중에 여러분의 모임에 들어왔으면 교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하는 범죄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유는? 나도.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아요. 이 뜻이 저는 그거 같아요. 대화는 통하지 않을까? 일단 고효정이나 정유정은 너무 말을 해도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할 것 같은데 이해는 나름의 설득력만 있으면
일단 이은혜는 조현수랑도 계속 꾸준히 호감을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를 이어왔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가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근데 정유정이나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그냥 파괴적으로 제거해버리는 식의 행동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 둘보다는 그래도 이은혜가 저희 모임에 들어왔을 때 차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임에 들어왔어도 교화가 제일 안 됐을 것 같은 범죄자는 오늘 누구일까요? 고유정? 제일 폭력성이 커요. 아무리 말해도 지멋대로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제거하는 행동? 사실 그게 아니란 걸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자기 멋대로 해요. 너무 나르시시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이상해요 그냥.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같은 반사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범죄자의 길로, 누군가는 여러분과 같은 반사회성 모임을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다들 나름의 노력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나쁜 길로 간 반사회들은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자기 고찰을 하고 자기 객관화를 했어. 그리고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없을까? 찾으려는 노력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반사회성 모임은 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타고난 기질을 자각하고 이를 스스로 절제하며 공동체 내 규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회원들은 20계명을 제정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자기훈련과 지속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오늘 범죄자를 분석하며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의 사이코패스 이미지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반사회성이 완전히 갱생 불가한 질병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악행이나 불의를 따르지 않고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이 모임 참여를 권유드립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서가 있으며 신사회적 방향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